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윤석열 관련된 1심 선고가 하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남은 일정이 어떠하느냐 관심을 당연히 가지시게 되는 거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한덕수의 1심 선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겠느냐 벌써부터 많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요거만 없었으면은 아이 뭐 15년 뭐 그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판사분들에 대한 의심이 워낙에 솟구쳐가지고 저도 한 15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정도 나올 그 정도는 것 같다. 나와줘야 네.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불식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판사가 일단 이진관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보다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더 높죠 지금 우리가 네. 지금.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1심 선고할 때 이를테면 국무위원들 심의권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이미. 그 부분 판단했고 또 하나가 그 4호 계엄 선포문 이것도 윤석열이 한덕수하고 강희구하고 공모해가지고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혐의 이것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덕수에 대한 어떤 판단은 내려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최소 10년은 넘어가야 된다. 최소 10년 이상은 예, 받아야 된다. 우리 예. 임세현 부대변인의 관측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5년 선고 나온 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법부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진관 판사를 믿어보긴 할 건데 일단 15년 구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꽉 채워서 받아야 됩니다. 풀로. 풀로 받아야 돼요. 사실 부족해요. 15년도 맞아요. 마음으로는 20년도 받고 사실 그렇게 재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15년 풀로 받고 플러스 여기에 중요한 거 법정 구속돼야 됩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된다. 그 자리에서 잡아가야 돼요.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유유자적하고 잔 삶을 살고 있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자유형하고 있고 돈가스 맛집 찾아다니고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란 공범이 그런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놔둡니까? 네. 반드시 법정 구속 해야 됩니다. 단호한. 햇빛 복복에 지금 요 며칠 즐기라고 해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사회 빗볼 일 없을 거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워낙 이제 법조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으면 어느 정도 선고 형량이 내려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20년 했는데 예상이 다 틀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무기 구형하라 그러는데 사형 구형했고 10년 구형은 맞췄는데 이제 네. 7년 선고할 거라 그랬는데 5년 선고했단 5년 말이에요. 선고해버리고. 그래갖고 야 이거 보통 10년 구형하면은 뭐 15년 구형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나올 걸로는 치는데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내란 방조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아니다. 이거는 중요임무 종사자다. 이게 더 세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제가 보기에 10년 정도 선고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덕수의 이 죄도 뭐 그러니까 죄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그 과정에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또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그 뭐 대선 후보 나가는 게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국민들에 대해 엄청난 배신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세요. 줄타기 하면서 계속 윤석열 측에 어쨌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직무대행을 버리고 출마까지 했던 걸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도 마지막에 뭐 초범 뭐 이러면서 이제 초범 이러면서 이제 반으로 확 깎아버렸잖아요. 앞에 비난 가능성 있는 말들은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보니까 엄청 네. 뭐 나쁜 사람 뭐 헌법을 그러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고 막 하다가 초범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반으로 깎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덕수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0년은 나올 걸로 봐요. 이분 혹시나 또 게다가 총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 양형 이후에 공직. 혹시나 그런 얘기 들어갈까봐 걱정된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다 뭐 이걸로 웃기고 공직 있네. 생활 이걸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반대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나 또 이 얘기 나올 것 같아.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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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령 인정. 네, 고령 인정. 아니 고령 그동안 그렇게 그 나이 먹고 그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총리였던 점도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가의 중요 요직을 했던 사람이 이 내란이라는 중요 범죄에 자기가 가담하고 종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을 자기가 통제하고 말렸어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중요한 위치에서 그걸 하지 않고 방조하고 공모했다는 게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 총리에서 감형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사실 한덕수의 문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다가 어찌됐든 내란이 이게 국민들의 국회 보좌진들하고 국민들이 저항으로 좌절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뒤에 행태가 더 악질적이에요. 맞아요. 그 뒤에 그렇지.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 세력과 끊임없이 공모를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폐하려고 했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중재를 엄벌하게 그러니까 엄하게 나서야 사실 됩니다, 이 진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다 손 치더라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더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그쵸. 하시는 거거든요. 15년보다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원래는 뭐 구형에 구애되지는 않아요. 구형에 구애되지는 않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구형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법원 안에서 판사들끼리 직접 상의하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에 선고에 비추어 가지고 뭔가 자기 그렇죠. 선고를 정하는 이런 맥락 같은 게 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 내란 사건이 결국은 나중에 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의 판결을 좀 안 따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쟁점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라든지 아니면 관할이 있냐라든지 이건 쟁점이 공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5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닌 게 이미 다른 재판이 네. 7개나 있는 상황이고 가장 강력하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다음 달 19일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의 남은 변수는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변수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21일 날 나오는 그 재판 자체가 진짜 내란 사건 재판이 선고니까 이게 네. 일종의 약간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재판에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형량을 왜 다른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의 뭐 살해도 이러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 이게 비교 형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실상 이 판결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진관 판사의 생각대로 소신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게 한덕수 재판에서 1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의 내란 재판도 지기현 판사가 더 이상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미 윤석열의 체포영장 그 방해 혐의 거기서 내란과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많이 해소가 됐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다 해줬죠. 끝냈고요. 네. 클리어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도 또 한 번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큰 변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결과에 따르면은 네. 특검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선고 기일에 안 안 나올 수도 나온다. 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접근한다는데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만은 네. 그 선고일이 안 나온다면은 우리 국민적 역풍이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니까 네. 그 박근혜와 이명박이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전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선고는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예, 네.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무관하니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가서 맨날 와서 졸잖아요. 그 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기현 판사가 시원하게 사형 선고 딱 때리고 집행까지 가면 좋겠어요. 있든 없든 간에 네. 집에까지 가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잡혀갈까 봐. 아니 이게 이번에 체포영장 거기서 솔직히 사형을 특검이 구형했을 때는 네. 웃었잖아요. 피식피식거렸어. 네, 근데 이번에 징역 5년을 선고할 때는 약간 좀 표정이 좀 그랬거든요. 일그러지고 약간 뭔가 감이 온다. 살아야 된다. 경직되다시피라고 네. 했는데 저는 그 자체 징역 5년보다는 중간에 백대현 판사가 어찌됐든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판이 다 이 윤석열 측의 이 변론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건 뭐 지레 이제 겁먹는 걸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기현 재판장이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사실상 의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나오면 키를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보통 네. 그렇죠. 나왔을 왜냐하면 그 이런 경우는 많이 연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출석 상태인데 만약에 구속을 시켜야 된다. 아. 근데 만약에 안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다기 네.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법정 구속 시키려고 할 때는 기일을 연기하죠. 근데 이미 이거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 피의자죠. 네. 구속되기 때문에 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번에는 또 사실은 비공개 원했는데 재판부에서 공개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말씀처럼 사형 구형할 때랑 5년 받을 때랑 표정이 다 화면에 잡혔단 말이에요. 서초동에 또 그 윤호개인 그분들이 그게 많이 안 왔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와야 뭐 갖고 손도 흔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이제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런 상황에서 그래 직연 부장판사 그러면 심리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냥 하겠죠. 선고는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면 인사가 2월 말에 2월 말에 법관 인사가 그렇죠. 또 있잖아요. 인사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선고하고 나서 인사 가려는 거거든요. 근데 음. 대상이냐 아닌지 본인들은 대충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간단히 이게 미루면 파다하기 안 돼요. 때문에. 여기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음. 선고는 할 걸로 봐요.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이제 국민적 의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통속 아니냐. 그리고 그때 윤석열 풀어줬던 사건이나 그 재판의 진행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뭐 계속 피고인들 편히 봐주고 진행 정숙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엄숙함은커녕 그랬죠, 형이 피고인 됐습니다.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뢰를 잃었어. 근데 네. 만약에 이 재판마저 그 안 나왔다고 선고 안 한다. 그럼 네. 이제는 정말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로 네, 빼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하고 간다.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마 저도 이제 법조계에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를 잘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원래 진행 방식이 그렇게 한대요. 성격이 원래 그렇대요. 눈싸움 진행 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재판 결과는 되게 혹독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혹독하게. 지기현 판사 별명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 빙그레 CX랍니다. 별명이 빙그레. 네? 빙그레 CR이래요. 아, 그래요? 별명이 왜 그런 거예요? 예. 웃는데 아, 재판을 세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진행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결과지 받아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마 지기현 이제 아마 예상을 해보면 아이고 윤석열 피고인 고생하셨어요. 자 사형이요. 이렇게 할 거다. 아.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크게 이제 1차 특검 때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들은 하나 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또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이제 3특검에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특검 2차 특검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혐의가 추가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저는 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1심 판결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이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 사형을 선고를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 내란 수괴범이라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인권이라는 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다. 근데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내란범에 대한 어떤 사형 선고로 인해서 내란범에 대한 뭐 단죄 이런 의미 외에 또 사형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 자체가 다른 또 뭐 피해자를 양산하고 좀 이렇게 억울한 또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네. 결국 3대 특검이 이제 2차 종합특검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들을 다시 그렇죠. 본다는 건데 제가 본 기준과 각도에 따르면은 박성재라는 인물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피고인 피의자가 등장을 하지만 박성재처럼 3대 특검에 모두 관여된 피의자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네. 박성재 얘기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그 양평의 그 원희룡 장관 맞아요. 소환 안 했잖아요. 저는 물론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법조 선배지만 저하고 또 특수관계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거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 왜냐면 그 장관이고 장관이 다 책임진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근처도 못 간 것 같아. 최소한 불러서 신용은 해야 되는데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압수수색은 아니더라도 그 고속도로 왜 휘었는지. 근데 뭐 조금 하려다가 마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양평 고속도로 하면 생각나는 게 원희룡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는 원희룡인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부르지도 그런 않았잖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처럼 이 박성재 장관이 또 아마 그 뭐 핸드폰을 뺏겼는데 아이폰 비밀번호 풀었다는 갤럭시래요. 거. 갤럭시. 아, 그래요? 갤럭시예요? 갤럭시래요. 아이폰이 아니었어요? 아이폰이라고 아이폰 그러던데? 아니래 갤럭시래.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아, 국가수에서 아니 풀었다는 근데 게 지금? 그러면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갤럭시는 쉽게 풀리는 이렇게 꽂으면 5분 내로 풀려요 비밀번호가. 왜 이렇게 쉬워 걔는? 아니 갤럭시는 원래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원리가 뭐냐면 네. 아이폰을 비밀번호를 잘못 넣으면 한 번 넣으면 1분, 두 번 넣으면 3분, 잠겨. 10분에서 잠겨서
그 오르가즘에 잠기는데 갤럭시는 그 기능이 없어요. 잠기는 기능이. 계속 시험해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1분에 100만 개 이상 돌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를 이거 한 달 동안 걸려서 풀렸다고? 그건 아니 이해가 어쨌든 안 간에 가는데. 박성재 휴대전화의 비밀은 네. 풀려 있다는 거고 그 많은 여러 가지 당사 대상이 되는 메시지들을 육안으로 확인은 했지만 네. 제대로는 수사를 다 못 해봤다. 이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평 얘기하셨는데 이게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게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땅 민생경제. 찾으러 다녔어요 막 여름에.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양평 김건희 가서 막. 도로 땅 찾고 그 위에 가서 선산 찾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기자회견도 막 하고. 기자회견 흑염소 막 돌아다니는 애들 그쵸. 막 마주치고 막 이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이 김건희의 수많은 혐의들 뭐 메가매직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국가 산업이잖아요. 1조 8천억 원. 이 산업이 개인의 땅으로 회귀하는 행위가 인수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건들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것 녹취 나왔잖아요. 야 이거 대통령 알면 대통령 지시야. 나중에 특검과 우리 다 털려 다 죽어. 뭐 이런 녹취도 나오고 그다음에 애초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그 투자 뭐 설명인가 PPT 보면 이미 양평고속도로 그쪽으로 휘게한 걸 토대로 그거 국가 그 개혁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진행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싹 들여다보면요 그 관련된 양평의 공무원도 문제고 그때 이제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 다 걸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증거인멸 다 했을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해야 너무 된다. 아니 그러면 답답해요. 고소인 조사했어요? 고발이- 특검에서. 특검에서. 아니,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건 들었어요. 아, 그 전에 받았고. 예, 예. 받았고. 이미, 예. 우리가 고발한 건 이미 오래전이죠. 그렇죠. 2023년 6월이었으니까. 특검에서 다시 안 불렀어요? 특검에서 부르진 않고 그러면- 이첩됐다고 통보만 받았어요. 아니, 그거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 고발인부터 물론 딴 데 경찰이 조사 받았겠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할 거니까 한 번 더 제대로. 물어봐야지. 네.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나중에 그 입첩됐더라고요. 박성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뚫렸잖아요. 그럼 일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검찰국, 교정본부, 구치소 수용 인원 뭐 여러 이런 거 파악하라고 자기가 다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주고받은 거 다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양평 이것도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지금 박성재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다 김건희랑 직접적으로 텔레그램 주고받았잖아요. 내 수사 어떻게 되어가나 뭐 이런 건 이제 그렇죠. 박성재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얘기한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김건희가 보낸 거에 대한 박성재 답은 비번이 안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안 됐거든요. 아, 다 뚫려, 그런 이번에.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 이번에 만약에 수사 이게 제대로 뚫렸다 하면. 이러면 네. 박성재는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박성재 게다가 보면은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그 출국금지 해제하는 맞아요. 과정에 관여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3대 특검 모두와 관련성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만큼 윤건이랑 너무나도 가깝고 중요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한덕수 사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를 드리면서 보기는 3개로 드렸습니다. 네. 15년 초과를 선고할 것이냐, 예. 15년을 선고할 것이냐, 네. 15년 미만을 선고할 것이냐 드렸는데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53%가 15년 초과를 선고할 것이라고 드렸고 15년은 26%, 네. 15년 미만은 22%라는 점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민심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선고 안 했으면 15년 초과가 한 90% 나왔을 거야. 맞아.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되신 게 15년으로 아닌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많이 내려온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